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인수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평진전 2권을 공부할 때 이 인수격의 주요 논점으로 인수격이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됐다가 파격이 되고 즉 성중육패라고 그러죠. 반대로 이 패격이 됐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이런 폐중유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요, 이 내용을 달달달 외웠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사주를 보면은 이 통변이 이게 막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심 선생도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 2권의 내용을 그 자평진전 4권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2절에서 2권에서 이렇게 주요 논점을 기술을 해놓고 4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유형을 나누어서 이 범주를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놔야만이 이 구체적인 사주를 보면은 어느 운이 길하고 흉하고 또 사주 원국 그 자체가 이른바 귀격에 해당하는지 즉 사주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자평진전 2권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인수격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사주를 분석할 줄을 알아야 제대로 그 통변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누누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인수격이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을 사용하는 경우죠. 인수격이 상관이나 식신을 어,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수격에 있어서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데 상관이나 식신을 차고 있는 경우는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이세 번째를 공부할 건데요. 글쎄요. 인수격이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 보면 식신이 아니라 이렇게 상관을 먼저 써줬죠. 대부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상관을 먼저 써준 이유가 있죠. 예, 그것은요. 예, 우리가 인수격에 있어서 이 인수격의 성격 요인은 인수가 약하면은 이렇게 칠살로 생을 받으면은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인용칠살이라고 그랬죠. 또 정관으로 생을 받아도 성격이 되죠. 그리고 인수가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양자가 강하니까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즉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면은 인수격이 성격이 되죠. 그 인수가 너무 왕하면은 이렇게 제극인을 받으면은 재성으로서 마사지를 받으면은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수격의 주된 그 성격 요인이죠. 그래서 이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인수격에서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일간이 강하니까 일간의 기운, 강한 그 일간을 이렇게 정관으로 극을 해주면 좋죠. 그게 이 너무나 강하니까 극을 한다 소리는 통제하고 관리한다 소리죠. 그런데 이 정관이 없으니까 이 강한 것은 억눌러 줘야 되는데 그 차선책으로 설기를 하는 것이죠. 설기력이 설기력이 식신보다 상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을 먼저 써준 거예요.
정관이 없으니까요. 정관으로 강한 신은 정관을 인수격에서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를 했죠.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 양자가 강하니까 정관으로 일간을 옮들러 주는 경우죠. 그럼 성격이 되죠. 그래서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정관이 이게 아주 강한지 약한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즉,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매우 태중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했죠. 왜 상관이 없느냐? 어,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고 해도 이 정관과 일간은 음양으로 따지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음양이 정관이기 때문에. 반면에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상태에서 평관이 오면은 이 평관은 나와 음양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일간이 더 강하고 더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지체되고 정체되는. 그래서 고독하고 가난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고빈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강한 일간을 이게 정관이 없이는 상관으로서 설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기력이 보니까 식신보다 상관이 설기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먼저 써준 경우죠. 상관을. 그런 뜻이 있고요.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인수격에 있어서 상관이나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용신으로 번역하면 안 맞죠. 어, 이렇게 자평진정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상신으로 사용한다고 해야죠.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왕하는 이게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강하고 둘 다 왕하면은 그 태거한 것을 두려워한다. 뭐가 태거하다는 얘기냐? 일간이 태거하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그래서요. 이게 신을 설하는 게 그게 일간을 설기시키는 것이 빼어난 기운이다. 이게 그 일간이 너무 강하니까 일간의 기운을 설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소생이 예전에 그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할 때 요, 이게 두렵다는 요 글자를 보는 순간 이 사주가 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 한 글자에 의해서. 이게, 인수격에 있어서 인수도 왕하고, 신강하면은 그 태광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일간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일간이 너무 힘이 있으면은 좋게 표현하면 그것을 소신이 있다, 자립심이 있다, 독립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 다른 모든 일은, 모든 사물이나 이것은 양면이 있죠. 자립심 있고 독립적이고 뭐 소신 있고 이건 좋은 측면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반대적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독단적인 경우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고집이 세지는 경우죠. 어찌 보면 아나무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록이라는 게 향수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 코드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 위주로만 받아들이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그 록이 있는 사주가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 측면에서 보면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 위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참여나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데
나와 같은 음양인 이 평관이 왔다. 그럼 고독하게 되는 거죠. 남이 안 만나주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니 또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일간이 너무 이게 고서에서는 신약하면은 일단 이제 그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이 사주 요 운행을 할 때 자기 능력, 역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이게 태과하면은 너무 강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좋게 표현하면 뭐 소신 있고 독립적이고 자립심 있고 등등 주도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너무나 태과하면은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빈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생이 요 한 글자를 보고 아, 이 원리가 돌아가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할 때 지난 영상에서 정관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정관으로 억눌러 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적천수의 유명한 말인데요. 도는 체와 용이 있다. 체와 용이. 이게 체용론이 굉장히 복잡하죠. 동양학에서 이기론과 유사한 거죠. 그런 코드요. 주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도는 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이로만 논에서는 논오기에는 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도와주든 약하면은 부조해주고 강하면은 억눌러 주는데 그것이 마땅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천수는 원칙적으로 이 용신을 억부라고 표현을 하죠. 억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는 뭐 나머지 그 용신이 한 5개 정도 크게 나누면 있는데 뭐 통간이나 조후나 뭐 이런 것도 이 억부로 다 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억부의 그 태양들이죠. 조라든지 통간이라든지 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마땅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읽어도 아, 이 말이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이게 공부를 해 나갈수록 이 글자의 그 폭과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죠. 이제 이런 글자가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일간이 너무 왕하면은 이렇게 정관으로 이렇게 억눌러 줘야 된다는 거죠. 실살로 억눌러 주면 이게 일간이 강해서 잘 억눌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만 더 세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억눌러 줘야 되는데 이게 관살이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살이 오면은 고빈해지고 이게 관이 오면은 좋은데 관이 없으니까 너무 그 강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설기력이 식신보다는 상관이 좋으니까 상관을 먼저 써준 거죠. 이렇게 고서를 보면은 보통 식상 하는데 이렇게 상식이라고 한 거, 상관을 먼저 써준 게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 일간이 이렇게 강하면은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좋다. 그걸 표현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서를 읽으면은 실력이 증가되는 게 있죠. 이렇게 한글로 그냥 평면적으로 하면은 이 깊이가 없는데 이거는 이 글자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하게끔 생각을 유발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식상 하는데 이게 상식이 더 좋은 거죠. 일간이 강하니까요. 인성도 강하고 이런 의미가 이게
이 의미가, 이 마땅함의 의미가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은 둘 다 왕했을 때도 인성도 일간도 강했을 때 정관을 사용할 수 있어요. 평관은 둘 다 왕을 사용하면은 외롭다고 그랬죠. 이게 평관을 사용할 때는 얘는 강하고 얘가 약하든지 거꾸로 얘가 일간이 강하고 인성이 약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간이 강하고 인성이 약할 때는 너무 강하니까 칠살로 어느 정도 이 극해서 이게 억눌러 주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왕오면은 평간이 돼도 평간의 기후를 설하기 때문에 일간한테는 정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살의 칠살의 우회력이 왕한 인성 때문에 그 통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마땅한 방법이에요. 마땅한.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서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 홍범편에 보면은 에, 세상에 그 9가지 법이 커다란 법이 있는데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 오행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사도 똑같죠. 인간사도. 대법원 뭐 수생목, 목생화, 뭐 화생토 하나 건너뛰면은 뭐 수국화, 뭐 화극금 이거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오행은 이제 이 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가 목을 생하는데 거꾸로 수가 금을 생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하느냐? 수가 토를 적심으로써 습토가 토생금을 하게끔 해서 토가 금을 생하기도 해요. 또 화가 목을 생하기도 합니다. 화가 그 수를 겨울에 태어난 목 같은 경우 화로 그 조후를 맞춰 놓으면은 그 수생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가 목을 생하기도 하죠. 그런 그런 개념을 모두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해야 마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채용론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모르면 꼭 선문답 하는 것 같죠. 근데 알면 알수록 이 말이 옳다, 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어요.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왕인데 일간이 너무 태과하면 너무 강하면은 너무 강하게 되죠. 이렇게 일간도 강한데다가 인성까지. 그러면은 이걸 억눌러 줘야 되는데 정관으로 정관이 없으니 상식을 차선으로 써서 얘네들을 상신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못을 불라불라 있고 이게 이장원의 명인데 요 사주죠. 이 사주가 보면은 이렇게 묘월에 을이 투관됐죠. 그래서 인수격이죠. 일간도 굉장히 양인을 깔고 있어서 강하죠. 이게 그래서 인수격에 있어 이렇게 그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지난 영상에서 요거를 했죠. 인수용관. 즉 이거를 어느 정도 억눌러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니까 관이 없어요. 뭐 개수가 없는 거죠. 여기 칠사를 보면 완전히 망하는 사주, 고비는 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게 상관을 쓴다는 거죠. 여기 식신도 함께 나와 있는데 상관이 없죠. 일간이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또 강한 인성으로부터 생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식신 상관이 모두 나와 있는데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지만 또 반합을 하죠. 해묘 반합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상관, 얘가 더 좋은 거죠, 말년에. 예, 초년도 괜찮고요.
만약 인성이 얕고, 그러니까 이제 깊으냐 얕으냐, 즉 인성이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간이 가벼우면은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죠. 신약하면은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좋은데 인성도 역시 힘이 없더라. 둘 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관이나 식신을 받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상관과 식신을 중증하게 봤다. 중첩적으로 봤다. 이제 상관이 거듭 나온다든지 식신이 거듭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관과 식신이 이렇게 혼재돼서 나온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간은 신약한 상태에서 설기력만 설기하는 힘만 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비는 사주라는 얘기죠. 이게 한자가 차다, 춥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뜻으로 요 한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한비는 국이 된다. 아주 별별 없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릇이 작다. 그래서요, 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일간의 내가 약한데 이 식상의 기운은 굉장히 세지는 거죠. 이렇게 중증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중간이 되면은 정관도 좋은 정관이 중첩적으로 나와 있는 걸 중간이라고 그러죠. 그럼 편화된다고 그랬죠. 칠살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또 관살이 혼잡돼도 이게 이제 칠살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식상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강하면은 상관화 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설기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럼 구조가 상관폐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힘이 막강한데 상관격이니까요. 격은 원령을 대표하기 때문에 상관격이다 그러면 상관의 힘이 가장 파워풀한 건 경우죠. 일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한데 이게 상관을 본 경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상관격과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관폐인은 이 상관의 폐가 이게 룰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룰 브레이커라고 했죠. 사회적 규범, 약속, 상식, 관행 이런 걸 다 어긴다는 얘기죠. 깨트리기 때문에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늘 관제 구설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성으로서 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상관을 통제 관리해 주는 거죠. 그게 인성의 극이. 그래서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그래서 상관폐인이 되는 거죠. 이때 인성은 유근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즉 상관이나 상관의 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이 있어서. 그리고 이 상관격에서는 이 상관이 가장 힘이 세니까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유근해야 근이 있어야만 일간을 생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근이 있어야만 상관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 상관격에서 인성을 봤는데 얘가 무근이다. 별로 힘이 없다. 그럴 때는 이 평관으로부터 이 생을 받아와야죠. 힘이 딸리니까. 그렇게 해도 이 상관격에서 성격이 되는 거죠. 상관격에서 인성으로 잘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게 이런 인성, 도덕이나 양심 이런 거로 그걸 성찰을 해서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상관폐인. 그래야 이제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룰이나 규범을 깨뜨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폐인 기억이 귀기억이 되는 거죠. 인성이 그만큼 근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역할을 하려면 신약한 상관 때문에 신약해진 일간을 생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상관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근이 있어야 즉 인성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이때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리하고 지금 이 논리하고 다 이게 오행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인수격에서는 지금 이렇게만 보지만 지금 이제 선생님 상관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성도 약하고 일간도 신약한데 여기만 힘이 이렇게 중증하다 보면은 겉대서 나오다 보면은 이게 별 볼일 없는 사주가 되는 거죠. 한비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도와줄 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너무나 막강하고 일간이 힘이 없으니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이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그 근이 없으면은 칠살로부터 생을 받아와야죠. 이렇게 그래야 마땅한 거죠. 이게 예, 지난 영상에서 이 채용론이라는 게 어, 학설 대립이 그 분부를 하다고 그랬죠. 이 용신과 무관하느냐 이 채용론에서 그 다툼이 있고요. 진서암 선생은 그렇게 보는데 서 선생과 임철주 선생은 이 채용론의 용신과 적전수 용신은 같은 거다. 그래서 적전수에 나오는 건데 이게 예, 이 채용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주에서 용신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설하고 선생과 임철주 선생. 그리고 임철주 선생은 특이하게 또 채도 빈주로 나눈 거죠. 주인과 손님, 즉 메인과 서브로 나누는 거죠. 주종을 나누는 거죠. 일간이 채라면은 이게 일간과 원령이 모두 채인데 그 중에 그 주종을 나누면 일간이 채의 채고 원령은 채의 용이다 이렇게 서 선생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용도 주종으로 나눈 거죠. 용의 채는 용신이고 용의 용은 희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나중에 적천수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마땅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예, 소생은 이런 사주 명리는 그 사이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면을 향하는 것은 소생이 하는 건 이 사서상경을 그 공부하는 그게 메인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 사이드로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중용 12장 내용인데 군자의 도는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숨겨져 있기도 하다. 결국은 이게 음양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자가 굉장히 중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표현이에요. 이게 중용 12장인데요. 또 중용 16장에 귀신장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군자의 토는 조단호 부부라고 그랬죠. 부부로부터 그 이 도의 발단이 생긴다. 단초가 생기지만 극기자는 이게 그 차로천지한다.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요 도가. 그러면서 연비어도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위로 점프를 하고 그런 게 그게 이제 시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런 게 이게 다 도가 세상에 천지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부에서 이 도가 단초가 된다. 음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경 가장 첫 번째도 군자호고 요조승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음양이. 그래서 그 음양이 이게 음양론이거든요. 이게 음양. 음양을 또 부부지옥, 이게 부부 어리석은 부부도 이 군자의 요 도를 음양의 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드러난 부분만 아는 거죠. 깊숙이 있는 이 숨겨져 있는 것은 중용 그 다음 귀절에 어, 급기자는 아주 깊숙한 그 도의 깊숙한 부분은 그 수성인이라도 즉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를 음양에 가는 도를 군자에 가는 도를 어, 알수 없는 바가 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부부 불초로도, 이게 별 볼 일 없는 불초한 부부, 많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 그 부부로도 이 드러나 있는 그것은 그런 도를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숨겨져 있는 거, 깊숙한 부분에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인간사뿐만 아니라 아까 차로천지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다 드러나고. 이게 정치 원리이기도 하고 우주론이기도 한 거죠. 석영에 의하면. 석영뿐만 아니라 이게 사서상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게. 또 뭐 논어나 맹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이요.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게 마땅한 것이 군자 도고 중용이죠. 중용을 얻으려면은 그 삼달떡이라고 그러죠. 지인용, 지식과 어진 것과 용기. 예, 그건 뭐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했으면 행동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고 용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체험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용의 그 꽃은 그 이 성에 있죠. 성. 그 지인용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부르는 게 정성성자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성론이 중용의 꽃이라고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이게 억부하고 부조하고 하는 것들이 마땅해야 돼요. 주역식으로 오면 이게 이제 득중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게. 득중, 이게 중용을 얻은 거죠. 그래서 뭐 윤직골증이라는 서경에는 이제 윤직골증이라 나오죠. 중용을 얻어야 된다. 논어인가요? 거기서 윤직 기중이라고 돼 있고요. 다 같은 표현이죠. 이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생의 그 사서상경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서브로 사이드로 취미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 글자를 하나 이 두려워한다는 걸 이 글자가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둘 다 왕한 경우 정가는 왜 되고 평가는 왜 안 될까? 왜 두렵다고 했을까? 소신 있고 힘이 있고 혁신에 넘칠 텐데 왜 고민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태가 오면은 이게 안 좋다는 얘기죠. 두렵다. 그게 과유불급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거 위주로 돼 있으면 이 사회생활이나 이게 원만치 못하죠. 자기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에 몰입되게 돼 있죠. 사회적 관계나 이게 이제 수원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그게 이른바 이제 향수한다는 표현을 거기서 나온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운을 설해줘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기력이 식신보다 상관이 더 좋기 때문에 충묘근이 상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평전전 2권에서 상신은 용신을 보좌하는 경우는 있죠. 이 용신이 여기서는 이제 격공용신이죠. 용신을 보좌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판 전체의 격을 성격시키게끔 하는 결정적인 글자가 상신이에요. 이런 경우는 식신 상관 모두 좋은 거죠. 이렇게 봤고요. 서 선생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면요. 일간이 강하고 인성도 왕한 경우에 기토가 아, 기토를 사용해서 그 빼어난 기운을 설한다. 이 아주 빼어난 아주 힘이 강한 기운을 기토로서 상관으로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철에서 공부한 잠창정의 사주와 유사하다. 그게 이제 이게 장참정 사주인데 여기도 보면은 인수격이죠.
그리고 일간도 굉장히 왕하죠. 특히 인수, 일간 모두, 인수도 일간도 왕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인수와 일간이 왕한 거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토가 투출이 됐다는 거지. 상관이 투출이 되고, 이 사주는 상관이 투출이 되고, 정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 이 사주에 정관이 없다. 정관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강한 것을 이게 억눌러 줘야 된다고 그랬죠. 너무 강한 것은. 이게. 그런데 억눌러 줘야 되는데 칠살로 억눌러 줄 수는 없고 이게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양이기 때문에. 평관과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으로 억눌러 줘야 유정을 하게 되는데 관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정관이. 여기는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서 선생은 이쪽 프레임워크를 신봉을 하기 때문에 이 자수가 용신이라고 보는 거죠. 심 선생은 중간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여기. 근데요, 이게 서 선생도 요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장참정 요 사주와 요 사주는 구조적으로 유사한데 여기서는 보니까 정관이 없더라. 상관이. 그래서 용신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얘가 용신이라는 거죠. 식신보도 이 상관이 더 이 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 가니까 얘를 용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이 표현도 가만히 보면요. 서로 유사한데 이 사주를 설명할 때 자수가 용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일간이 이렇게 왕하면은 둘 다 이렇게 왕했을 때 정관으로 이 왕한 기운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심 선생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둘 다 왕할 때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 경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비슷하다, 구조가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상관이 있고 정관은 없더라. 그러니 그럼 정관이 있으면 어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이 원칙적으로 적천수의 용신은 자평진전의 상신에 대응하는 경우인데요. 100% 용신, 적천수의 용신이 있고 자평진전 상신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요 사주를 설명할 때는 자수 이렇게 식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심 선생 자평진전을 조금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보면은 이 일간의 왕한 기운을 정관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섞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생 생각인데 어, 이 공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촘촘히 이걸 완벽하게 숙지가 되면은 이제 이런 사주 보면 언제 좋고 이 사주 자체가 이 클래스가 있는 사주인지 그릇이 사주의 그릇이 작은 사주인지 쉽게 그 판단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깊숙이 알고 디테일하게 공부하려면 이 적천수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평진전은 오로지 격이 성격이 됐느냐, 그릇이 큰가 작은가, 그리고 언제 기라고 흉한 운이냐,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알아도 대단히 유용한 거죠. 아마 이게 명리계의 획기적인 일이죠. 획기적인 일.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적천수까지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주를 보다 더 정치하게 그 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상관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만약 인성이 였고 또 일간도 신약하면은 둘 다
약하면은 식상이 이렇게 무거우면 얘네들이 강하면은 당연히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상관격이 그 인성으로 통제받는 경우와 유사해지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른바 상관격에서는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거고, 인수격에서 여기도 인수도 일간도 신약한데 상관이 왕하다 그러면 당연히 인성 운이 와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인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운에서 인성이나 비겁 그 이게 이제 이게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약하니까 인성 운이나 비겁 운이 오면은 당연히 인간을 그 보조해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데 다만 귀함이 드러내기는 못할 뿐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원국 자체가 인수격인데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약한 데다 대고 원국에서 이것만 강하다. 그러면 대운에 의해서 대운이 인성운이 왔다고 그래도 이 원국 자체의 그 한비는 이게 별 볼일 없는 사주가 대운이 왔다고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8글자 내에 부와 귀가 그 체현돼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게 사주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릇은 가마터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그 그릇을 더 크게 작게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은 더 크게 하려면 그 그릇을 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죠.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인수격인데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약하다. 그런데 이게 식상은 중증하다. 그러면은 그릇이 작은 거죠. 사주의 등급 클래스가 낮은 거예요. 대운에서 인수 운이 와서 어느 정도 형편은 좋아지겠으나 어느 정도 이게 그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귀함이 밖으로 이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운편. 그러니까 사주 내에 부와 기가 체현되어 있다는 표현이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면 노노의 그런 표현이 나오죠. 군자는 불기한다. 이게 한정된 그릇에 갇혀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주가 뭐 그릇이 작다. 안 좋은 사주다. 이 군자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이거 우주를 논하고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는 늘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곳에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사주가 뭐 안 좋네, 뭐가 어떻네 그런 탓 저런 탓 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군자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사주 그릇이 작다고 그래서 소생이 그 지명 군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군자의 그런 마인드 이 사주는 그렇다고 그래도 그 마인드는 군자적인 마인드셋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자기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생이 명리 공부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감동을 느끼지는 않아요. 이 명리 그래서 이건 이제 술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감동이나 이런 거는 그 논어나 사서상경이나 그런 데서 더 깊숙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까 이거 표현하다 군자의 도는 비은이라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이 원료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다 연관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생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비록 이 술법을 공부를 하고 있으나 이것과 망 공부를 함께 하면 좋죠.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 사는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그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것과
함께 그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해 나가면 이, 이 공무원 그 가치가 그 밸류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예, 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 가치 있는 것은 이 분자의 길을 가는 거죠. 나이 먹으면은 이 피지컬은 이 외모는 머리는 희고 누구나 다 응하고 태어나서 뽀송뽀송하게 인생을 살다가 나이 먹으면 이게 외모가 별별로 이렇게 변하죠. 냄새나고 그럴 때일수록 이 멘탈만은 더 그윽하고 향기롭게 그 관리를 해 나가는 그 육체적으로는 뭐 그 냄새나고 별별 일 없을지언정 마인드만은 더 그윽하고 향기롭게 자기 관리를 해 나가야죠. 이런 것도 역시 자기 그 개발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과 아울러서 이게 고서라든지 이런 걸 함께 보면은 선생은 오히려 끊임없이 적천수나 이 뭐 자평진전을 많이 읽었죠. 원문을. 그래도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 이거 조금 그 뭐랄까요? 그 기능을 조금 안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불과하지 그 깊숙한 내막의 원리 이런 거는 오히려 주역 같은 걸 공부해야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마인드를 그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기해서 사회생활이나 이게 수기치인이라고 하죠. 어, 그렇게 되는 이 명리 공부도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인수격인데 이제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